이번 주 시민데스크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린 1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자유주제를 안건으로 YTN 보도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다뤄봤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 훼손을 막기 위한 사건 사고 보도 유의점과 함께 뉴스 프로그램 속 고질적으로 사용되는 외래어 문제까지 이외에도 다채로운 의견들을 시청자위원들의 통찰력 있는 분석으로 들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 픽. 여러분의 물음에 YTN이 시원하게 답해드립니다. 오늘 내가 본 DMB에서는 우리나라 중소도시의 매력을 알아보는 시간, 프로그램 뉴스 캠핑을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시민데스크 박광열입니다.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 채널 2위에 YTN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눈에 띈 부분은 보수와 진보를 가르지 않고 모두가 즐겨보는 뉴스 채널에 YTN이 선정됐다는 점인데요. 중도주의를 넘어서 가장 진실된 이야기만을 전하는 YTN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2021년 첫 시청자위원회 정기회의 모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금부터 2021년 첫 번째 YTN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에서 좀 더 일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얘기들이 그 정치권의 정재계에 있는 사람들 뉴스보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비율적으로 보면은 정말 너무나 조금 그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권력 기관들이라든지 뭐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 동향 이런 게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크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어쩔 수밖에 없지만 1월 동안 방송된 뉴스 중에서 소규모 공연업계 지원책 호소 이외에 몇 개 꼭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코로나 시절에 그냥 잘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의 또는 그런 권력자들의 뉴스로만 좀 점철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상과 어려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의도적으로 리포트되고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좀 당부를 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보도에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 계속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또 취재하고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계속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날 공공재 개발 보도를 하죠. 공공재 개발을 하는 게 8곳 후보지가 발표를 하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도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추가적인 업그데이트되는 보도를 이제 해갈 때는 그 8곳의 후보지가 어디라는 것을 이제 글씨 이게 문자 자막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고 일부 구역은 특정 지역 이름도 이제 보도가 돼 있는데 8곳이 과연 어디인가라는 것을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지명을 그래픽으로 해서 보도를 해서 줬다면 훨씬 좀 좋았겠다. 특히 요즘에 그 부동산 관련 뉴스가 뭐 핫하고 정말 정부에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부동산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는 보는 사람이 편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 오래 진행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책임 그리고 뭐 좀 나눔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YTN의 코로나 관련 보도는 이제 그 골격을 좀 많이 갖추고 또 굉장히 전문가들을 이제 폭넓게 초청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백신의 도입 시기에 맞춰서 그 단계별 접종 계획이라든지 백신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의 훈련이 좀 더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 충분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아무도 좀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말씀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YTN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그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받아서 단기간에 정부가 계획한 대로 백신 접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인력의 확보, 교육, 접종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면서 이 사회적 이슈를 좀 제기를 해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곧 정부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고 또 감독되고 보완될 사항들을 더 코멘트를 해주는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제시하는 것이 언론의 선도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YTN이 그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백신 문제만 관련해서도 뭐 인력 확보, 교육, 접종 훈련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검증해야 되고 또 약점을 그중에 드러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 저널리즘이라고 할까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매일매일 발표되는 뭐 백신 수급이 어떻게 되고 언제 올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기울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또 그다음에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에 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잘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제가 YTN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코너 이름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코너명에 그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시사 토크 알고리즘 뭐 이런 코너명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알고리즘 여기서 이제 줌하고 괄호 안에 이제 ZOOM 그 확대하다는 이제 뜻이죠. 근데 이제 줌을 줌으로 대체하면서 뭔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이제 그 나타내려는 의도라는 것은 잘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조어법상으로는 좀 이상하거든요. 이게 영어식 조어법은 아니고 알고리즘의 이 즈음하고 줌 자체는 이제 우리말로 표기를 했을 때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 그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이제 언어 유희의 측면에서 여러 이제 뭐 말들을 만드는데요. 장명을 하고 반응이 뭐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외래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발음의 유사성을 가진 그 중의적인 표현을 만들 때는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나이트 포커스는 아예 로마자를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커스를 FOCUS 이렇게 이제 직접 표기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 공문서 표기 작성 원칙에서는 그 한글을 전용으로 하게 되어 있고 한글 이외의 문자, 로마자나 한자라고 해도 괄호 안에 병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문서는 아니지만 공공언어의 측면에서 공공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그 소리로 듣는 그 외래어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그 기사를 검색해서 보잖아요. 그랬을 때 로마자가 이렇게 직접 쓰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알기 어려운 외래어 장명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명칭에 외래어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쓰이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뭐 이런 것들인데 조금 더 국어를 아끼는 마음에서 조금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하고 찾아보겠습니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이제 국민의 관심이 높은데 이번 보도에서 YTN이 크게 저희가 지적을 하거나 또는 뭐 개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아동학대 사건 관련해서 YTN에서는 보도 전문 채널인 만큼 더욱더 좀 유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가급적 이 사건명을 할 때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동학대라는 가해 사실이 좀 더 사회적 관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사건명도 그렇게 좀 불렀으면 좋겠다.
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뭐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서 이번에 그 양천구 아동 그 학대 사건 말고 그 직후에 그 혹한 속에 이제 내복 차림으로 발견이 됐던 어린이 보도, YTN 보도에 대해서 그게 엄마의 학대가 아니었음에도 학대로 단정되는 듯한 그 초기 보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YTN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선정성이라든지 유의해서 잘 보도하겠다라고 짚어주신 것도 잘 짚어주셨다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자세가 좀 앞으로도 사건명을 지칭할 때도 그런 원칙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저희가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이름이 다 알려지고 해서 정인이 사건으로 불렀습니다만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는 거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그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뭐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단계부터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들에 대한 보도를 살펴보면요, 우리 YTN 같은 경우에는 여성, 흑인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 최초 대변인실, 여성 천하, 흑인 3명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히스패닉계라든가 흑인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성소수자와 관련된 동성애자 대변인이 2명이나 있는데 이것은 별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면밀하게 분석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가족의 멘트까지 따가면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정치적 행보가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YTN에 주문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단편적인 면만 보고 보도하지 마시고 좀 입체적이고 다각적으로 보도를 심층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러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같은 것도 사실은 성소수자 관련된 외교 정책을 많이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외교 정책 같은 경우에도 다변화된 가운데 한국에 미칠 영향도 조금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보도가 나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방송이 사실 성전환자라든가 동성애자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데 인권적 측면에서 접근해서 잘 다뤄보겠습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제작진들과 또 뉴스를 소비하는 시청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즉각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 소통을 통해서 보다 더 좋은 양질의 뉴스가 될 수 있도록 그 제작을 하시겠다는 그런 그 의도가 느껴지는 아주 그 긍정적 역할을 하는 그 코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1월 18일자 시시콜콜에 보면 제목도 코로나19 백신 타령하더니 너희들 먼저 맞아라 라는 헤드라인으로 시시콜콜이 작성되었어요. 시청자 댓글을 가지고 시청자 댓글이 많이 올라온 부분을 뽑아서 잘 가공해서 그 객관적으로 만든 그런 시시콜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좀 더 제작진의 의도대로 편집이 될 수 있구나. 그 제작진의 의도를 강조하는 뒷받침으로 나갈 수 있겠다라는 위험성을 그 보여준 사례라고도 저는 생각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 시청자 댓글을 잘 꼼꼼히 살피시고 저희에게 또 중립적으로 잘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윤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확증 편향 편집자의 의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부끄럽지 않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편집자로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 맞고요. 근데 그 맞는 것은 항상 안에도 데스크가 있고 저희가 이제 팀장들 서로 데스크를 보면서 보고 의견 묻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김학의 전 차관의 2019년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 당시에 있었던 출국금지가 불법이었다는 공익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현재의 논란 관련된 YTN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각 관련자들과 여야 정치권의 입장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균형 있게 각자의 입장대로 보도해 주시고 있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불법 출국 금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그 수사 상황을 시시각각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보도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1월 21일에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당시에 파견검사였던 이규원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착수했다는 것을 이번에도 역시 단독 보도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특히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을 먼저 보도하면서 YTN이 그동안 잘했던 어떤 취재력을 보여줬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현황 중심의 보도에서는 아무래도 구체적인 어떤 해석이라든가 사건의 전체 맥락에서 봤을 때 어떤 현재 그 사태의 정당성 또는 정합성 이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듭니다. 물론 이제 대담 형식의 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주시고 계시지만은 YTN의 자체적인 취재나 분석, 해석으로 현재 상황의 정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각 관련자들 입장의 사실관계 정합성 그리고 정당성에 대해서 YTN이 자체적으로 조금 시청자들에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이제 따지는 이 수사인데요. 과연 그러면은 이게 정의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 전달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저희가 할 말은 하고 72비를 가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YTN이 갖고 있는 고질적 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약간의 기계적 균형이랄까 좀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쉽게 고쳐지지는 않는 문제인데 같이 후배들 또 우리 구성원들과 토론하고 좀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12월 방영된 탐사보고서 기록에서는 로게릭이라든지 파킨슨 등 그런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그 줄기세포에 대한 희망과 실망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서 우리 사회가 이 줄기세포에 대한 문제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던져준 방송이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방송 후에 식약처에서는 줄기세포 치료제의 이 무허가 냉동 의혹을 조사하고 또한 이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줄기세포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YTN의 후속 보도도 있었습니다. 현재 이제 줄기세포와 관련돼서 각종 시술이나 수술 또한 이제 제품들도 쉽게 시중에서 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관련 산업의 실태를 다룬 보도는 많지 않아서 시청자로서 이번 탐사 보도의 기획력이 돋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는 워낙 이제 그 정보 비대칭성도 크고 또 소비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런 언론에서의 정확한 정보 제공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당시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관련된 보도량이 많지만 사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가 나올 때 이미 사실 국민들은 해당 사건의 쟁점이라든지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많이 잊혀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제 사건 이후의 수사나 판결 결과가 나올 때 사건 내용이나 당시의 쟁점 등을 함께 다뤄 시청자 이해와 판단을 도울 수 있는 보도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탐사 보고서 기록 이게 저희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정례화해서 좋은 보도를 좀 더 자주 선보여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주 좋은 내용을 선보일 수 있게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최근에 YTN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특히 대통령의 국정 수행과 정당 지지율 조사를 매주 YTN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YTN의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하는 것은 YTN 정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YTN의 리얼미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얼미터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이 있는 편이고 YTN이 내놓는 조사 결과들을
다른 방송사들은 쓰는가 안 쓰는가를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도 다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YTN이 이 부분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분야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 제도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조사기관과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해 본다든지 뭐 이런 노력들이 프로그램에 조금 더 반영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희도 이게 사실 좀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 지지도 이런 거는 이제 고정된 주제로 합니다만 그런 저희가 현안 여론조사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주제 선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여론조사 회사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의존도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오늘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또 찾고 있습니다. 신뢰도, 공정성에 기여하는 요소는 더 강화하고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고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도에 무엇을 빠뜨리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찾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더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인사 나누면서 퇴장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믿고 보는 뉴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 위클리픽. 이번 주 시청자 의견 함께 보시죠. YTN은 얼마 전 소방관 지망생인 한 청년이 침착하게 아파트에 난 불을 진화했다는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청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소방관의 꿈인 20대 청년이 아파트 대형 참사를 막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10여 분 동안 혼자 불과의 싸움을 벌인 끝에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불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권유호라는 이름의 이 젊은이에 대해 시청자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책감이다. 국가에서 하이패스로 합격시켜라. YTN 모니터단도 좋은 기사라며 진화 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달해줘서 유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석연치 않다는 댓글도 적지 않았습니다. 딱 보니 방화던데 마침 그 앞에 우연하게도 복도에 불이 왜 나지? 촬영까지 하면서 불을 껐네. 이 같은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자 기사를 쓴 이승윤 기자는 칭찬을 받아야 할 젊은이가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까워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날 야근 당직을 하던 이 기자는 제보란에서 이 청년의 삼촌이 올린 내용을 확인하면서 취재를 시작합니다. 민간인이 초기 대응을 워낙 잘해서 기사감이 된다고 판단했지만 화면이 없어 뒤늦게나마 제보자인 삼촌에게 부탁해 찍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주인공은 불을 끈 뒤 병원에서 수액 주사를 맞아 오른팔이 불편한 모습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것은 오후 5시쯤이었고 영상은 몇 시간 뒤에 재현한 모습이었던 겁니다. 담당 기자 역시 여러 가능성을 의심했는데 관할 소방서를 통해 방화가 아닌 것으로 확인하는 등 여러 경로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취재 과정을 거쳐 YTN에서 첫 뉴스가 나갔고 이후 국민일보와 JTBC 등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몸살이지 않고 불을 끈 권유호 씨와 좋은 일을 제보하며 촬영까지 해준 삼촌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줄어들면서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는데 선교회 시설 집단 감염이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개신교에 대한 시민들의 격앙된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대전에 이어서 개신교 선교단체 IM 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의 비인가 교육시설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댓글을 보면 개신교를 옹호하는 표현은 찾아볼 수 없고 대부분 격한 비난입니다.
진짜 교회가 이렇게 싫어질 줄 몰랐다. 교회는 종교 아닙니다. 탈세 잘하는 사업일 뿐. 우리나라 기독교 산업 민낯 잘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으로 할 말이 없네. 내가 먼저 유학 가려고 내 이웃은 죽든 말든 하고. 방역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당장 조치하라는 요구도 이어집니다. 자영업자만 죽이지 말고 빨리 교회 막아라. 대한민국 소상공인과 의료진께 미안하지도 않나. 교회에 구상권 청구해야 한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가 아주 말썽꾸러기이고 교회 목사들 자체가부터가 아주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승년이 그것 빼놓으면 있잖아요. 우리나라 번질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냐는 질책도 이어집니다. 이 정도면 기독교는 반사회단체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여기가 그 유명한 코로나로 전도한다는 코로나 선교회? 교회가 바이러스 보급소네. 읍소하듯 당부하기도 합니다. 이웃이 힘들어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배려가 진심 필요한 때입니다. 제발 목사님들,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소개한 시민들의 반응이 개신교 신자들에게는 많이 감정적이고 불편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다른 종교와 달리 개신교 시설에서만 계속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스스로 답을 구하고 행동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시청자 브리핑 시시콜콜입니다. YTN DMB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도시로 탈바꿈한 경기도 안양시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 뉴스 캠핑을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새해에도 여전히 팬데믹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고립감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뉴스 캠핑을 통해 잠시나마 다른 지역의 풍경과 일상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알짜 정보를 전하는 뉴스 캠핑에서는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쉬게 한다는 뜻의 지명을 지닌 경기도 안양시를 찾았습니다. 이번 뉴스 캠핑에서는 애국지사들의 영혼이 깃든 평촌 자유공원부터 마을의 안녕과 염원을 들어준다는 소떼 체험까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안양의 모습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양시와 같이 관광도시가 아닌 경우 TV 프로그램에서 해당 지역을 소개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뉴스 캠핑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도시들의 숨겨진 면면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어진 주민터뷰 코너에서는 자율주행 버스와 청년 창업 지원 등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소개해 지역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 지역의 시청자들에게는 해당 정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정보의 비중을 조절하거나 다른 지역 정책과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의 변화를 주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출연진 구성에 있어서는 매 지역단체장과 문화를 소개하는 장인들이 함께하는데 이들은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 이야기의 전달력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동안 지역정보 프로그램들이 맛집이나 관광지 소개에 치중해왔던 것에서 탈피하여 뉴스 캠핑은 지역 자체를 소개하고 그 지역의 다양한 정보들을 총망라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보다 생생하게 담아낼 때 프로그램의 재미도 더욱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도 뉴스 캠핑을 통해
캠핑하듯 즐겁게 지역의 다양한 모습과 정보들을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YTN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전화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